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전체고 요거는 타입별 직전인데 이 아래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5구 타입 서희 1차가 화양지구에서 가장 마지막에 분양을 했죠. 그 직전 바로 직전에 최고가였던 휴먼빌과의 차이입니다. 자, 1000만원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74를 보게 되면 이번에 푸르지오 때 74가 있죠. 이전에 가장 마지막에 분양한 포레나와의 차이는 3100만원, 그러니까 3100만원이 오른 겁니다. 74 타입은. 그리고 84A를 보게 되면 푸르지오 이번에 84A 있잖아요. 푸르지오 이전에 최고가였던 휴먼빌과의 차이는 1700만원이 납니다. 푸르지오 이전에 최고가였던 84A에서 1700만원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74A의 분양가가 좀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84는 눈치를 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다시 보시면 84는 뭐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르죠. 74A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르죠. 84는 눈치를 많이 봤어요. 반면에 중소형과 소형 같은 경우는 눈치를 그래도 덜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과 소형 위주로 먼저 분양이 되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죠. 푸르지오 다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3개입니다. 뭐 순서는 어떤 게 먼저 분양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74 타입은 다 없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는 84 타입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74 타입은 84 타입을 대체할 수가 있는 평형대죠. 이 서희 2차에 있는 59 타입 약 200여 세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내려서 분양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망이 앞에 다 트여 있고요. 74 타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구조 자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74 쪽으로 먼저 분양이 완료될 거다. 지금 일정 미정인 아파트 요 3개만 이제 하게 되면 화양지구는 끝납니다. 근데 언제 분양할지 모르기 때문에 84A의 대체제를 원하는 푸르지오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74가 있는 이제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는 84도 오르고 74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푸르지오 때 만들어졌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푸르지오의 분양가가 어쨌든 최고가가 됐잖아요. 기존의 최고가였던 휴먼빌 같은 경우 이제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휴먼빌, 이편한 세상, 포레나, 화양지구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누가 이걸 분양받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죠. 아직 푸르지오 뒤로 6개나 남아있어요. 이 6개 단지 중에 분명히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병신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6개 단지 또한 푸르지오와 사업을 뭐 비슷하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 지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늦게 하면 할수록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의 단지 중에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아까 3개 보여드렸지만 그 3개의 아파트는 아마 요 사이 최고가 최저가 사이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4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해는 이렇게 머물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 미정의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가장 마지막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넘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푸르지오의 분양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분양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가 이제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서희 1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아무리 화양지구가 처음에 비싸다라고 욕을 먹었어도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분양 순서인데요. 이 뒤로 더 있습니다. 3개 더 있습니다. 표시 안 했고요. 자, 여기 포레나까지 2022년에 분양한 아파트이거든요. 이 아파트들은 다 25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25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의 인프라나 서평택의 인프라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누리지 못해요. 반면에 푸르지오나 그 다음에 분양하는 아파트 화양지구의 뭐 공공청사나 종합병원이 25년 말과 26년 말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자, 입주 시기쯤 되면 그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안중역과 화양지구를 이어주는 6차선 도로 같은 경우도 26년이나
또는 27년 초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푸르지오가 26년 11월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대부분의 인프라들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분양한 아파트들은 화양지구 인프라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고 서평택 인프라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를 일단 갖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재가 다 보이고 호재가 이미 다 완성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6번까지 분양한 아파트는 그래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 저렴했죠. 하지만 인프라를 그렇게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단점이 될지 장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호재들을 갖고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양가의 장점과 호재의 장점들이 또 있는 거고, 뒤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호재들 그리고 인프라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분양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언뜻 보면 비싸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이거 확장비 포함이고요.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19년이나 이 당시처럼 분양시장에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에서 분양가도 조금 오르고 중도금을 고객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면 중도금 유의자에 분양가도 오르고 확장비까지 비싸지는 그러한 분양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화양지구가 끝나게 되면 그 뒤로 안중터미널 주상복합, 안중 역세권 아파트 분양도 할 거고요. 안중 서평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호재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양지구에서 가장 마지막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가를 올린다 라고 하더라도 그 분양가마저도 안중 역세권 아파트가 분양할 때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양지구의 분양가는 빨리 분양받을수록 더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푸르지오 비싸단 말은 들을지언정 여기가 비싸다라는 말은 지금 안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분양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요. 오늘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서 지금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